당나귀기 시즌 마지막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배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참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네요. 반갑고 여러분들 날씨가 오늘 쌀쌀해졌죠.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무척 감사하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방송은요. 2015년 우리 많이 힘들었죠. 이해해. 나 목이 메요 진짜 지금. 거리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정말 울고 싶을 때 많았는데 여러분들과 응원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을들의 당나귀기 마지막 방송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오프닝 공연으로 특별한 분을 초대를 했어요. 굉장히 파릇파릇한 새내기 가수예요. 싱어송라이터 필교님이신데요. 이분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어릴 때 들었던 아련한 꿈이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초대를 했습니다. 심금을 울리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교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필교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앨범이 나와요. 한국에 나와요. 먼저 제가 곡을 쓰고 처음 이렇게 무대를 쓴 거예요. 싱어송라이터에서 이곳에서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곡이에요. 아시겠지만 신데렐라는 유리구두와 왕자님으로 빛나게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어떤 걸로 빛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그 곡을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곡을 처음에 들려드리고요. 두 번째 곡은 제 타이틀곡인데요. 우리가 제일 간절히 원하고 간절한 곳을 향해 갈 때 그 여정들을 담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지만 또 기쁘기도 하고 나를 싫어하기도 했다가 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그런 곡을 담고 있는 곡이에요. 이 두 곡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이 주제인 만큼 희망, 위로, 응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난한 소녀가 왕자님을 만나 왕비가 되어 하ppy ending 되는 그런 오랫동안 직속해 미운 그림 같은 잠이 났지만 내 자신은 너
곡을 쓴 거였었어요. 저도 본받아서 음악계에서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너무나 1년 동안 너무나 수고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죠. 아우, 한국 더 듣고 싶은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서 다음번에 우리 필교님의 노래를 다시 청해 듣는 걸로 하고, 예, 필교님께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이제 을들의 당나귀기 본방송을 시작할 타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히 귀한 손님들을 모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5분의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 5분께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성희롱과 일자리와 노동시간과 임금차별과 마치 한 학기 강의를 갖다가 1시간에 압축해 놓은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샥 풀어낼 건데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4회 우리 한국여성노동자회 매주님, 네,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분은 본명으로 나오십니다. 은수미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매우 바쁘신 분이세요, 요즘. 네. 그 다음에 노마드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활동가님 나오셨습니다. 마루 인천여성노동자회 상담활동가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분이세요. 광명문소리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상담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공개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래를 듣다 보니 가슴이 좀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네, 예, 저는 오늘 소개받은 대로 진행을 맡게 된 한국여성노동자의 상임대표 매주입니다. 예. 아마 팟캐스트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시겠지만 제가 을들의 하면 여러분들은 예, 그렇게 외쳐주시면 아마 여기 가슴 콩당거리시는 분들도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이 방송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예,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 귀 방송을 여러분들의 함성과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하는 여성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겠다라는 아주 겁없는 생각으로 시작한 이 팟캐스트가 올해의 마지막 방송을 저희가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800만 여성 노동자가 지금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 방송을 들으실 여성 노동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정신 차리고 살기 참 힘들었죠. 예, 휘몰아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속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다고 이 시간에 일을 하든 안 하든 또 전업맘이든 직장맘이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정말 수고하셨다고 여성 노동자들을 대놓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방송, 예, 그 방송을 오늘의 이 주제를 같이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을 대놓고 지지하는 방송 시작. 공감해 위로해 응원해. 네, 말씀을 안 드렸더니 입을 다물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성 노동자들을 대놓고 지지하는 방송 하면은 이게 요즘에 좀 라인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라인을 잡아서 공감해 뭐 이렇게 하시든지 예, 해서 세 가지를 외쳐봄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고 애쓴 여성 노동자들을 대놓고 지지하는 방송 공감해, 위로해, 응원해. 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2학기꾼 분들 아까 대충 소개는 해주셨는데요. 자기 이 별칭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 여성 노동자의 상담 활동가 마루입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2사람, 3사람 조금 공간에서 문 닫고 지내는 사람인데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살려니까 되게 떨리고 긴장되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 닫고 하다가 문 열고 하려니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예, 상담 활동가로 얼마나 일하셨어요? 14년 정도 일을 했어요. 오, 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죠. 예. 예. 아마 이 방송이 보인다면 이 머리 허연 거가 여성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시느라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옆에 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노마드입니다. 제가 팟캐스트 1회 방송을 또 진행을 같이 함께 했었고 또 마지막 방송도 함께 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요.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수도권 평전 활동가들에게 제가 이쁘게 하고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낚이셨습니다. 네, 충분히 이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큰 마음 내서 오신 분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광명문소리입니다. 안 닮았죠? 저희가 별칭으로 부르기를 하고 나서 별칭이 뭐예요 하는데 저는 근데 처음 뵀을 때 생각 못 했거든요. 닮았죠. 네. 네, 광명문소리님 정말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막 오시자마자 지금 국회에서 어떤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를 열심히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바쁜 시간 내주셨거든요. 예, 한 해를 보낸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인사해 주시죠. 예, 저는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할 얘기들은 여기 대화를 해가면서 하고요. 제가 요즘 성남 중원에서 열심히 또 지역구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를 지지하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하고 끝나고 나서 꼭 같이 이렇게 화이팅을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바꾸자 은수미와 함께인데 여기서는 제가 세상을 그럼 바꾸자 여성이 손잡고 이렇게 하고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세상을 바꾸자! 여성이 손잡고! 와! 네, 막 기운이 팍팍 느껴지죠? 네. 예, 그러면 이 기운을 모아서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너를 공감해. 예, 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공감이 무슨 뜻이지? 이거를 사전을 뒤지어기진 않고요. 네이버에 또 쳐봤습니다. 공감의 뜻은 남의 의견, 주장, 기쁨, 슬픔에 대해서 자기도 같은 감정을 가진다. 남이 느끼는 것을 나도 똑같이 느낀다. 이제 이런 거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예, 역지사지. 역지사지 했을 때 남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기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이 공감, 딱 이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정말 공감받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 때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공감받지 못하면 어떨까요? 너무 인생살이 팍팍하고 고립되고 외로운 그런 섬 같은 느낌이 들 건데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여자들만 차를 나르라든지 여자들만 승진해서 배제된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억울할 텐데 여자니까 당연해라는 직장 문화가 있다면 그 공감받지 못하는 마음이 매우 억울한 마음으로 쌓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성들이 대부분 평등의 전화를 똑똑 두드리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야기의 첫 질문을 마루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평등의 전화에서 활동하셨는데 이런 공감의 힘 같은 걸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예, 제가 상담 활동하면서 사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커피, 그러니까 회의하러 들어가면서 꼭, 그러니까 출근하자마자 문 딱 여는 순간 커피 타와 이런 소리를 듣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제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지받고 공감을 받으면서 또 이제 그 힘을 얻어서 사업장의 사장한테 이게 성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힘을 얻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고 다시 전화를 받은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우리 사회에서 많이 공감받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주로 이제 저희 상담실에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그 한국 여성 노동자 10개 지부에 있는 상담실을 통해서 매년 2,500명 정도가 상담을 했고요. 총 한 2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상담실에 이용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뭐 그런 성차별 관련 상담과 함께 그다음에 성희롱 상담이 이제 저희가 많이 받게 되는데 특히 성희롱 관련해서는 가족한테 말해서 지지를 못 받는 경우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지를 받고 공감을 받으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또 40대 같은 경우도 정말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건 누구도 상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게 정말 치욕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 이제 상담실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 말이 너무 힘이 됐다고.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그 힘으로 정말 싸워가지고 이긴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일하면서 갖는 또 보람이고 그분들도 같이 공감의 힘을 느끼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감을 받아야 뭔가 행동할 수 있는 힘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순간 내가 해픈 여자로 혹시 오해받지 않을까, 또는 심지어 요즘에 뭐 꽃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특별히 더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도 공감이 필요한데 그런 공감을 얻기를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여성 노동자에서 그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들의 얘기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여성 노동자의 이제 평등의 전화에 직장 내 성희롱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재상담까지 포함하면 한 60% 이상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문제 이제 해결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심리가 워낙 불안정하고 또 대인기피증 이런 것까지 생기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 심리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심리 상담을 연계해서 이제 지원을 하니까 훨씬 좋은 효과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직장인 성희롱 사례들 많이 보시면 많이 이제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 사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장한테 결제를 받으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이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해서 몸을 살짝 뒤로 빼긴 했지만 그 순간에 거부를 하거나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결제를 받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 상황이 뭐지? 그때부터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퇴근했을 때도 밥도 못 먹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하고도 대화도 할 수가 없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또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 비참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남편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참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회사 가도 조그만 일에도 화가 너무 많이 이제 나고 도저히 이 사장 얼굴을 보고 일을 할 수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10년을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사할 때 다른 근태를 이유로 해서 급여를 삭감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못 견뎌서 나왔지만 직장에 성희롱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경제적 어려움까지 당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의가 오셨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오는 막막함, 막 수치심, 뭐 이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심리 지원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직장을 10년 이상 다녔는데 성희롱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죠. 회사에서는 근태라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해고하고, 그 여성은 정말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정말 그 마음이, 그리고 나서도 이제 정말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어떤 커다란 위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불행, 이제 이런 거를 경험을 직장에서 한 건데, 문소리 님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을 좀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전직이 잡지사 취재기자였어요. 그래서 해외 전시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영업팀의 그 차장님과 부장님 같이 다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손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번을 이렇게 탁 쳤어요. 근데 우리가 걸으면서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제 확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삐리리 쌍욕을 하고 자리를 옮겼어요. 부장님 옆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이제 사장님실에서 따로 이제 얘기를 듣고, 문책을 듣고, 그냥 조용히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과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응징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20대라 제가 너무 이제 좀 당황스럽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지금도, 불끈불끈 화가 나거든요. 예. 지금도 불끈불끈. 그 언제적 일이세요? 지금 몇 년 전이신 거예요? 결혼 전이니까. 네. 제 나이가 가늠될 수 있겠지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13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그 새끼 그냥 확, 뭐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지금 있다면? 지금요? 지금 그 부장이 내 눈앞에 있다면 지금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엉덩이 간수나 잘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엉덩이 간수나 잘해! 막 이렇게.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해서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쓴소리 듣고 그분은 그분? 너무 제가 존칭어를 쓴 것 같아요. 삐리리는, 이제 이렇게 좀 징계 비슷한 거를 좀 당한, 징계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쓴소리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행동을 고치는 좀 계기가 되긴 했죠. 네, 그런 정도인데, 지금 그 서울 여성 노동자에서 받은 그 상담으로 보면은, 훨씬 더 그 여성들이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 받으신 분들, 저희가 내담자라고 표현하는데, 내담자분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 비슷한 사건을 연상하게끔 하는, 예를 들면 뭐 비슷하게 생긴 인간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그때 감정이 되살아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노, 수치심, 이게 가장 높게 90% 이상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이 근로의욕 저하 이렇게 나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일할 의욕마저 감퇴시킨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또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100명 중에 13분이 그 순간 기억장애라고 아시죠? 해류현상으로 많이 아시는데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근데 그거는 정말로 그 순간의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충격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런 심리 지원 제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집단 상담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얘기를 할까요? 네. 좀, 이제 저희가 쭉 이제 얘기하면서 주로 이렇게 이제 피해자나,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당한 여성들 중심으로 이제 얘기 들어봤는데, 저는 살짝 이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왠지 국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로는 피해자가 아니라 주로
가해자들이, 예, 그냥 벌써 딱 떠올라도 박희태, 예, 뭐 이렇게 조물락거리는 손모가지 확 어떻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 그 국회에서는 이런 성희롱 사건들이 어떤지 좀, 예, 4년 동안 경험하시면서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저희가 또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원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회 내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신문에서 나고 알아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꼭 여성 의원들만 나가서 기자회견을 해요. 아 정말 그래요. 예. 그리고 간신히 이제 꼬드겨서 남자 의원들 한두 명 같이 서면 얼마나 우리가 고마워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희롱이나 이런 게 보편적인 인권 침해가 아니라 어떤 특수한 집단에 대한 인권 침해인 양 되고요. 심지어는 새누리당 뭐 여성 의원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자들이에요. 실제 직접적으로 저는 그 문제를 다뤄본 적도 있어요. 윤리에 제소가 돼서. 그래서 노래방 사건이나 노래방까지 가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거죠. 왜 노래방까지 그 밤늦게 따라가가지고 저항도 기자인데 저항도 안 하고 그리고 이건 뭐 이 좀 심한 무슨 징계나 이런 징벌을 얘기하면 심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서 저는 그것을 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까지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과 뭐 하여튼 남녀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한 좀 보편적인 문제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남성 의원들이 부끄러워서 기자회견 우리 할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꼭 우리 여자 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남성 의원들도 왜 여성 의원들이 기자회견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당신들은 왜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해달라고.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넘지 못하는 아마 그 국회에서 그러니 사회는 더 심한 거겠죠.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넘어야 할 보편적 인권으로 만들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집단의 문제로 여긴다는 게 누구나 성희롱을 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희롱을 당할 상황에 너가 갔으니까 당하지라고 하는 그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제 그러한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피해자를 공감하게 하고, 그 피해자를 힘이 나게 어떤 지원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서울여성 노동자의 실태조사 결과를 좀 더 얘기해 주시죠.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필요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인 상담도 연결해서 지원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끼리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윤수미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그럴 수도 있고 네가 거부반응 안 밝혔고 너 그 자리 왜 안 떠났어 뭐 이런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드는 논리 때문에 죄책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처음에는 참가할 때는 되게 꺼리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일단 참가를 하시면 한 사람이 얘기를 꺼내면 굉장히 바로 공감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비슷한 일을 겪는구나.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자기 얘기를 많이 잘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는 조금 나 자신에서 조금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참가했던 한 분 같은 경우는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2차 불이익이 있었고 그래서 거의 해고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인데 저희한테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이분은 내가 사건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 심리 상담 받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 오셨던 분인데 그때 얘기할 때도 다시 일할 마음이 기운이 없다. 그랬는데 그중에 같이 참여하신 분이 아직 늦지 않았다. 할 수 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몇 년 더 살아봤지만 너한테 아직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그날 그 말이 너무 용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해서 며칠 뒤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공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 그랬구나 한번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 이렇게 해주는 게 저희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그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은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을 가장 듣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99년도에 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법이 생겼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담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현실을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것 같은데 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뭐 법 개정안이 좀 논의가 됐다든가 뭐 그런 거가 있는지 현실은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지 좀 은수미 의원님 얘기해 주시죠. 우선 우리 국회 상임위 중에 여성가족위원회가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상임위는 두 가지로 있는데요. 하나가 정규 상시 상임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겸임 상임위라는 게 있어요. 겸임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가 여성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한마디로 말해서 겸임 교수는 정식의 일은 따로 있고 겸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여성위원회 혹은 또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상이 다른 거예요. 좀 낮은 거고 거기서 주로 이제 성희롱 문제가 다뤄지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그런 뭐 직장 내 괴롭힘의 일부로 그런 법 개정안들이 다뤄지긴 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포션이라고 하죠. 비중이 낮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성희롱 문제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소리 지르면서 요구하는 문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환경노동위 같은 데에서도 먼저 얘기 안 하는 사람, 우는 아이 젖주고 배고프다고 소리치는 사람 뭐 밥 더 준다. 인데 여성들의 경우 이 성희롱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는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면 특히 자기 문제 제기하면 넌 찌질한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배포 있게 넘어갈 수 있는데 넌 왜 그렇게 찌질하게 그런 걸 하니? 배포 있지 못한 성격 독특한 부적응자인 이런 문제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적어요. 요구가 적고 관심도 적어요. 이제 이런 것이 뭐 법안이나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남녀 그래도 일가정 양립 문제라든가 모성보호 이런 건 훨씬 더 비중이 높게 다뤄지는데 성희롱 문제는 굉장히 수면 이하에서 많이 다뤄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사회 현실이 반영되고 있다 해서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있고 99년부터 만들어지고 했으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많이 그 규제되는 부분을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성희롱은 발생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이 이제 저희는 상담이 늘어나는 거죠. 뭐냐면 성희롱이 없었던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말을 했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게 문제는 성희롱은 행위자의 문제인데 피해자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이런 것들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성희롱에 대해서 사실 그 행위자의 잘못인데 피해자의 문제로 삼으면서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조직 문화가.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이걸 다 받았어요. 훨씬 더 감수성도 뛰어나요. 근데 회사 딱 들어갔더니 그 조직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간섭 습관으로 그냥 툭툭 행동하는 말 던지고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귀에는 걸리고 딱 보는 눈에 띄고 이러니까 그것을 보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직에서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건 이 정도도 못 견디면서 어떻게 직장생활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성희롱의 문제, 일반적인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은 때린 사람 문제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성에 관련해서는 특히나 행위자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다 피해자의 문제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그리고 특히 직장에서 나는 일을 하러 간 거잖아요. 내가 뭐 연애하러 간 것도 아니고 남녀로 간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갔고 업무 관계로 만난 사람인데 거기서 그 직장 동료로서 바라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바라봐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걸 관대하게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놓은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셔야지 다음 국회의원은 잘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얘기 들었는데 저는 이런 그 은수미 의원님 이제 이런 얘기 들을 때 되게 쫀심상해요. 뭐가 쫀심상하냐면 너희들이 안 떠들었잖아. 포션 얘기했는데 결국 여성들은 고통받고 힘든데 그 고통받고 힘든 거를 다들 이렇게 고립된 방에서 힘들어하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 합의 이런 게 매우 낮아서 여전히 그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들을 다시 힘들게 만드는 그럼 여성이 여성을 힘들게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되게 이제 쫀심이 상하는데. 제가 잠깐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건 정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면이 있어요. 왜 얘기를 안 하실까? 이 고민을 제가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비정규직들을 만나면 한마디로 나는 정규직처럼 착취받고 싶어. 아예 착취도 못 받잖아, 나는. 이와 똑 비슷해요.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일자리가 우선이다 보니까 이 문제는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우선 적극적으로 어쨌든 그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의 보편적 인권으로서 한번 제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규직처럼 착취받고 싶어. 그 착취도 못하고 나는 재고 처리돼라는 비정규직들. 그분들이 성희롱까지 당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정치가 훨씬 더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게 저는 그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결론은 정치가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네. 제가 부족하다는 네, 자기 반성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은수미 의원님은 자기 반성하고요. 예, 우리는 또, 이거를 이번에 그 서울연호에서 했던 것처럼 이 여성들이 힘을 받아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말할 수 있도록 더욱더 더 같이 공감해서 이건 너 탓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보고 저희가 또 이 방송을 듣는 여성들 중에서도 올 한 해 알게 모르게 지하철에서 직장에서 작게 크게 이러한 성희롱 성추행 경험으로 힘든 여성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하라. 그 경험을 말하라, 떠들어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공감회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예. 자, 그럼 제가 여성 노동자에는 당신을 공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공감합니다 하고 외쳐주세요. 네. 여성 노동자에는 당신을 공감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속 아리하지 마시고 평등의 전화 찾아주시고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1부에서는 이렇게 공감의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2부는 뭘까요? 네,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부터 위로할까요? 예, 그럼 자, 아이고 애썼다. 한번 위로하세요, 그럼. 네,
저희가 이제 이 위로해 하면서 누가 지금 또 위로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요. 먼저 위로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그러니까 지금 괴롭거나 이제 슬픈 사람에게 아우 힘내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위로인 건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자리를 찾는데 일자리가 없거나 정말 이 일자리가 나쁜데 어디 옮길 데가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올 한 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시간에는 그런 이제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근데 위로가 직업이신 분이 제 옆에 바로 있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예, 다양하게 지금 그 여성 또 뭐 시민 뭐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데 은수미 의원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위로의 경험 어떤 거가 제 있을까요? 트윗 댓글이요. 그건 저도 정말 놀랐는데 잘 모르시길 터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띄우고 있어요. 그런데 꼭 마지막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는 얘기를 전 해요. 그게 좀 진심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뭐 쉬운 해고 안 된다 이런 영상을 띄웠는데 그 댓글이요. 어떤 분이 댓글을 썼어요. 뭐라고? 자기가 처음 댓글을 쓰는데 그 영상을 본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정신없이 그 국에 막 밥 말아 먹고 이제 일하러 한 뭐 점심시간 2-30분 밥 말아 먹고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 영상을 보다가 힘내십시오 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트윗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원에서 인사를 다닌다고 편의점이란 편의점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눈치를 쫙 보고 주인이 안 계시면 편의점 알바하는 학생들한테 이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뭐 얘가 이런 걸 물어요. 근데 다 알아요. 다 알다가 최저임금 못 받는 게 위법이라는 것도 아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명함이나 저희 유정보고서나 이런 걸 드리면서 제가 어쨌든 국회의원인데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뭐든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한 번은 이제 어떤 친구한테, 그러니까 모두 다 드렸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의원님이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표정 있죠. 그 말을 듣고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이 말을 못하게 만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의례적으로 한 얘기인데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 만나뵐 때 의례적으로 안 해요. 제가 간절하게 뭐든지 작은 거라도 도와드릴 수 있고 힘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정치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드려요. 찾아주시고 힘내세요. 은수미 의원님도 힘내세요. 네. 정말 그 진심이 담긴 위로는 마음을 울컥 이렇게 하게 만들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항상 진심을 담아서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을 상담해주고 계시는 직업 상담사 네, 광명에서 문소리를 닮은 광명 문소리님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 또 생생한 현장 얘기를 전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구인 신청을 저희가 받고 또 알선을 하는데 구인을 신청하는 업체들 대부분은 작년과 올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형태, 그러니까 시간제 일자리가 더 늘어난 거죠. 근데 경력 단절 여성들이 대부분 맡게 되는 직무가 변두리 업무예요. 주된 업무를 하지 않거든요. 그 변두리 업무마저도 시간제로 전환이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급여도 더 작아지고 뭐 시간제를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도 많기는 해요. 근데 그 전문직 여성일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아쉬움이 많고요. 우리가 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시간제라는 게 경력을 내가 단절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시간제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여성들이 그런 자리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시간제 일자리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시간제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경력 단절 여성을 전무직이었던 그 여성을 다시 채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혹시 하셨던 여성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좀 여성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저도 그래도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여성 정책은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인데 그나마 정규직 일자리도 시간제 일자리로 재편되면서 더 임금이 낮아지고 더 주변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 직업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직업 현장에서 자꾸 이제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경력 단절 여성에게 더 갈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데 정책적으로 좀 이런 게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문소리님 어떠신가요? 정식적인 얘기하기 앞서서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 명문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취득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10년간이나 연구직으로 일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으려고 지방에 있는 시어머니,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새벽에 맡기고 출근하고 막 이런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시점, 그때 이제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초등학교는 굉장히 일찍 끝나요. 1시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본인이 일을 하는데 1시에 끝나서 오는 애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학교에서 그 워킹맘의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가정주부로 있는 그 육아에만 전념하는 엄마의 아이들을 보는 시선과 다르다고 해요.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이에게 뭔가 부족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아서 도저히 그 풀타임 근무를 하실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육아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시 찾는 중이고 또 아예 이제 직업까지 전직을 지금 꿈꾸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분들이 본인이 했던 일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시간제로 전환이 되는 게 자유롭거나 그렇다면 훨씬 이분은 퇴사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게 아예 그 전문직이든 아니면 비전문직이든 그 직종과 무관하게 일단 여성들은 경력 단절의 시기를 겪으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아주 비주류의 업무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네. 명문대에 석사를 졸업하고 10년의 경력이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셨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경험을 했을 때 그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이 안 되게 정책이 집중이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경력 단절된 다음에 그런 일자리만 연계되는 그런 정책의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맞아요. 그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여가부도 그렇고 그 지원금 제도를 많이 이제 방안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지원을 해라 업체에. 근데 사실 시간제를 그렇게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업체가 정말 이 취지대로 전무직 여성을 재취업 시키거나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도 줄만한 그런 시간제 업무가 또 매칭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약간 힘든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올해도 이제 시간제 일자리 예산을 내년도에 많이 세웠는데 정말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그냥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양쪽으로 만드는 데 이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요구하는 일자리의 욕구하고 지금 안 맞는 이제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담에서도 요즘 이 여성 일자리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노마드님 좀 얘기해 주시죠. 여러 가지 안 좋지만
최근에 이제 상담하신 분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경우를 말씀드리면 50대 여성분이시고요. 이제 세 분이신데 자기네가 퇴직금을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하루도 모자라는 퇴직금 안 준다더라 이렇게 상담이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호텔 룸메이드를 하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 10월 6일날 계약을 했는데 7월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퇴직금 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또 힘들어가지고 8월에 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난 그만두고 싶다고. 그랬더니 퇴직금 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는데 8월 말에 9월 30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만료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계약이 작년 10월 6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만 돼 있었던 거죠. 한 6일, 일주일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말을 믿고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세 분이. 네, 진짜. 그리고 호텔이 객석이 방 청소도 하기 힘들잖아요, 집에 있으면. 근데 그거를 보통 이게 처음에는 막 25개씩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 한 3, 4개월 지나서 17개로 줄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 힘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삐리리한 회사, 그것도 아주 삐리리한 H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큰 회사예요. 우리가 다 알만한 대기업이에요. 거기 계열사가 곧다고 짓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좀 화났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H사 하면 딱 떠오르는 데 있죠. 거기 맞아요. 뭐, 딴 데 생각 안 해도 돼요. 예.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 거를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훨씬 업무 강도를 높여놓고 이거 다 해주면 퇴직금 줄게. 이렇게 말해주면은 4대 보험 해주고 고용보험 들어줄게. 이거 당연한 권리가 마치 사업주의 시혜처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6일 부족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부분들이 그냥 포기를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급여도 정말 최저인데 딱 맞춰서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하는데. 네, 이렇게 고의적으로 6일 뺀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또 마루님, 예,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왜 10월달에 부산의 그 모백화점에서 그 10년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그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백화점에서 일용직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사실 우리나라 아르바이트는 단시간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르바이트는 10시간, 8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아르바이트가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도 하여튼 그 8시간 이상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 이제 업체에 그날 채용이 돼갖고 일하러 갔는데 일을 하다가 그 백화점에서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산재 처리를 안 해주는 거죠.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디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다 책임 없다 그러고 산재 처리를 안 해주고, 사실 그 일하는 공간에서 다쳐졌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까 그 부산의 그분처럼 일용직으로 판매만 계속 그 백화점 내에서만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어떻게 해서 어쨌든 산재로는 안 됐지만 보상은 받게 처리는 했지만 그런 상황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놓여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전부 다 직고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뭐 계절적 한시적으로만 그 파견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가 진짜 들어가면 쭉 할 수 있는 직종이 하나였는데 그 아웃소싱으로 채용을 해요. 그리고 아웃소싱으로 채용하면서 2년 지나고 나면 정규직으로 해줄게. 이렇게 이제 채용을 해놓고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2년 지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규직이.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1년 11개월 되니까 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들이 이 불법 파견하고 기간제 이 내용이 이상하게 교묘하게 결합이 돼가지고 이 제조업 쪽에서는 이게 유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용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산 백화점은 L 백화점입니다. 재벌이 지금 뭐 쌓은 현금이 뭐 500조니 뭐 이제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퇴직금 안 주고
그 판매 10년 이상 일했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산재 안 되고 이런 게 뭔가 저는 그냥 이런 거 떠올라요. 그 드라큘라 이렇게 그냥 빨대 꽂아가지고 쭉 빨아먹는 이런 게 이제 연상될 정도로 돈이 쫙 빨려가지고 재벌이 이렇게 부유해지는 그런 상상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게 저희가 혹시 상담병 걸린 걸까요? 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상담하니까 너무 현실은 이렇게 뽀사시한데 우리만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느끼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은수미 의원님이 그 비례대표로 국회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연구원에서 연구자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거 저희가 상담병 걸린 건가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여성 제도 어떻게 하면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여성 친구들이 요즘 대학을 더 많이 가요, 남성들보다. 왜냐하면 여성이 더 스펙이 더 필요한 면도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가 꽤 많아요. 한국은 실효성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로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노동시간 줄이는데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네덜란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 네덜란드가 시간제를 도입했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연평균 근로시간이 1,400시간인가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모두가 8시간 이상을 아예 근무를 안 해. 그 상황에서 6시간 시간제를 도입하는 건 오케이 땡큐가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도입할 때 시간제 최저임금 10% 20% 더 주는 방식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도 시간제가 취약하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10시간에서 12시간을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경력을 쌓아. 그런데 4시간? 먹고 살고. 그런데 4시간? 6시간? 안 돼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경력을 쌓는 풀타임 하고 그 변두리 일자리를 하셨는데 주변부 보조하는 파트타임을 나눠버리는 이게 근로시간이 길어서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저는 정말 목숨 걸고 우리 8시간은 넘기지 말자. 죽어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장이 8시간을 넘기지 않는 방식.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많은 사업장, 간호사 이런 경우 사주 3교대 최소한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그 상황이 돼야지 6시간 정도 해도 이 경력도 되고 임금 격차도 별로 없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간 줄이자. 정말 저녁 있는 삶, 휴일 있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목숨 걸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지금 악을 하겠다고,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 늘리고, 해고도 좀 너무 어려워서 이 해고를 더 쉽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지금 저희 이 상담에서는 지금 전태일 여사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신 지가 지금 40년이 넘어가는데, 결국 다 근로기준법이잖아요. 퇴직금 안 준다, 산재 처리가 안 된다, 경력 단절 여성들은 정말 또 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이런 건데, 지금 그리고 이제 저희 또 협박하고 있잖아요. 새누리당에서 근로기준법부터 다 개정해가지고 법안 상정하겠다. 은수미 의원이 아까 오시자마자 오늘 환노위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하셨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도 저희는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약속을 드렸잖아요. 제가 하여튼 19대 국회에서 노동계약법 막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 오늘 이제 법안 소위로 오늘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통상임금하고 근로시간 문제, 저쪽은 지금 주 60시간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이제 그 논의를 하는 와중에 새누리당에서 환노위 의원이 8대 8이에요. 동수예요. 그래서 표결을 해도 강행을 못 시키는데 한 명을 늘리자라는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갑자기 속보가 떠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을 투하한 격이어서 우리 그 폭탄을 치우지 않는 한 법안 논의 못한다라고 하고 파행을 한 덕분에 제가 여기 약속을 지켜서 약속 시간을 맞춰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약속 시간 맞추려고 파행한 건 아니고요. 제가
늦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 힘으로도, 저희 야당의 힘으로도 노동계약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총선 이후에요. 총선 이후에 하여튼 여당이 과도한 의석을 확보할 경우는 아마 파죽지세로 몰고 올 거다. 그래서 어떻게든 야당이 국민을 힘내게 해서 정말 국민을 응원하고 마음을 얻어서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 국민한테 표를 구걸할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한테 표 주고 싶겠어요. 이 짧은 기간이라도 정말 하겠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리고 힘을 내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공감시켜서 총선까지 이기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렇게 여성 노동자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문제도 좀 씁시다 운동을 하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 출산휴가를 쓰고 유급휴가를 쓰고 안 주면 떠들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떠듬 해가지고 적어줬잖아요. 그냥 열심히 떠들기라도 해서 이 문제들을 이제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좀 드러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 여성 일자리 문제라는 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일자리의 이 질이, 그렇게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일하는 여성이 이렇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같이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애썼던 여성,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유로 억울하게 또 일자리에서 떨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올해의 여성 노동자를 우리가 함께 위로하는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여성 노동자에는 당신을 위로합니다 하면은 위로합니다 해주세요. 예, 해보겠습니다. 여성 노동자회는 당신을 위로합니다. 네, 제발 이 방송 듣고 위로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